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수살롱입니다. 저는 제수살롱에서 책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오늘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수살롱에서 입고하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민음사에서 주문한 책들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김하나 작가의 금빛 종소리입니다. 이 책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인데요. 김하나 작가님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신이죠. 여러 권의 에세이를 내신 바가 있고 굉장히 팬층이 두터우신데, 이번에 고전 읽기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셨어요. 작가님께서 고전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세계문학을 많이 탐독을 하셨고, 책을 읽고 난 감흥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는 고전의 목록을 좀 살펴보자면,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아우라,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의 히드리아누스 황제의 회상록, 세익스피어의 맥베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시골이사,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많네요. 저도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많고, 어떤 책일지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고전이 저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선뜻 손이 가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읽고 싶어는 하지만 어쩐지 읽지 않게 되는 그러한 책들이잖아요. 근데 또 고전이 한번 읽다 보면, 빠져들다 보면 워낙 작품성이 좋으니까 고전을 찾아서 읽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전만이 줄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여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되뇌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래서 고전을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좋음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책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전에 선뜻 접하기 어려우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어떤 책들이 있나, 고전은 왜 좋은가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그르니에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장 그르니에는 까미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죠. 프랑스의 이제 근대 철학자고, 이분이 쓰신 에세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민임사에서 시리즈로 이분의 에세이가 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 에세이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살롱에서도 항상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흔하게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산책이라든가 독서라든가 혹은 잠을 잔다든가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린다든가 뭐 그런 시간들을, 일상적인 삶을 의미있게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연극으로 많이 상영이 되잖아요.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와서 끊임없이 고도를 기다린다는 그 설정 때문에, 두 사람만의 대화로 이루어진 희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극으로 상영하기가 조금 편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상영이 되는데, 제주도에서도 얼마 전에 연극이 상영된 바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찾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희곡을 각자 역할을 맡아서 낭독하는 그런 이벤트가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는 책입니다. 재입고합니다.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벽돌책인데, 제가 마사 누스바움은 얼마 전에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을 이달의 책으로 선정하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의 여성 철학자고 주로 법철학이나 윤리철학 이쪽에 저서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고, 이분의 사상이 가진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법이나 윤리 같은 논리와 이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분야에 감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여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감정, 그런 것들이 얼마나 법에서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타인에 대한 연민이 철학 에세이에 가깝다면 이 책은 철학 전공서에 좀 가까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최근에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이 책의 내용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다음 박스를 뜯어볼까요? 정지우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돈 말고 무엇을 가졌는가.
네, 정지우 작가님은 저희 책방에서 한번 모셔서 강연을 한 적도 있고, 인스타그램은 절망이 없다 라든가 사랑이 인문학에게 묻다 라든가 얼마 전에는 육아와 관련된 책을 출판하시기도 하셨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한 책도 출간하신 바 있어요. 굉장히 왕성한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하셨네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한 번쯤은 살면서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목만으로도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정지우 작가님께서는 에세이스트이자 문화평론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글이 에세이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에세이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문장은 가벼운데 의미는 깊은, 굉장히 사적인 에피소드를 담고 있지만 사회적인 시각을 놓지 않는, 그래서 살면서 한 번쯤 나를 돌아보게 되거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음악 전문 출판사 프란치에서 발간된 음악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저번 달에 이달의 책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김혜란 작가님, 김현수 작가님, 윤성희 작가님, 은희경 작가님, 편혜영 작가님, 이 어마어마한 작가님들이 모여서 음악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쓰게 되고, 그 소설들을 모아서 엮은 소설집입니다.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7월달 이달의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아주 보통의 행복이란 책입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서울대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계신 교수님이죠. 그리고 대중적인 심리학서로도 잘 알려져 있고, 특히 프레임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쓰신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는 법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행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죠. 일상에서 소소하게 찾아오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들을 우리가 잡아챌 수 있을 때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까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책인데요. 까를로 로벨리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고요. 모든 순간의 물리학이란 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대중들에게 물리학을 쉽게 알려주는 교양서를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은 시간에 대한 그런 탐구를 하고 있는 책인데, 제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냐면, 까를로 로벨리의 다른 책,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큰 충격과 인상을 받아서, 아, 이분의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또 과학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입고를 해보게 됐습니다. 조만간 이 책도 읽어보고 소개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박스 뜯어볼까요? 최은영 작가님의 쓰게 될 것이라는 책입니다. 안원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최진영 작가님의 책이 최근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탐독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신간이 나와서 입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영 작가님은 구애증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으시죠. 이상문학상, 만해문학상, 신동현 문학상, 한겨레 문학상, 각종 문학상을 수상을 하신 바 있고, 최근에는 제주 서쪽에 로스터리 카페를 또 개업을 하시기도 하셨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최진영 작가님의 신작 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철 작가님의 무정형의 삶입니다. 김민철 작가님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재밌는 에세이들을 많이 출간하신 바 있고, 예전에 한번 치즈와 관련된 책을 출간하신 적도 있고, 여행 에세이도 출간하신 적도 있고. 근데 이 책은 무정형의 삶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도 있듯이, 이분께서 퇴사를 하셔서 파리에서 이렇게 한 달 살기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로망이죠.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서 한 달, 1년 살아보는 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벌써 표지에서 파리에서의 무정형의 삶이 어떨지 상상이 막 되네요.
네, 그 다음은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입니다. 최근에 도서도 역주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대표적인 역주행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오래된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많이 찾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김훈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죠. 허송세월입니다. 김훈 작가님의 필력이야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에세이를 이번에는 출간하셨네요. 표지가 허송세월이라는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면서도 유유자적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워지는 그런 광경이네요. 그리고 존 윌리엄스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 윌리엄스는 스토너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고 제가 몇 달 전에 부처스 크로싱이라는 소설을 이달의 책으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탐독하는 그런 작가가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존 윌리엄스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가인데 스토너라는 작품이 새롭게 최근에 발굴돼서 다시 발간되면서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선풍적인 화제가 됐던 그야말로 역주행을 통해서 다시 조명받는 작가님이죠. 이분의 저작이 국내에 3권이 출간이 되어 있는데 스토너하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부처스 크로싱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작품인데요. 제가 이분을 너무 좋아해서 이 작품도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읽어보려고 입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인 다이어의 인생수업이란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는 책으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해서 다수의 삶에 대한 저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노력하는 작가님 중에 한 명이에요. 인생수업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파도가 치는 해변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되게 인생을 바다나 파도에 많이 비유하는데 벌써부터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까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제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이런 저의 세계관에 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라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궁금한 그런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다루면서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소개가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 거창한 소개에 어울릴 법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책도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쿠다 히데오의 라디오 체조입니다. 오쿠다 히데오는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죠. 여러 작품들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히트를 했고 저 역시도 이분의 팬인데 이분이 유명해진 계기가 공중근해라는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정신과 의사가 등장을 해서 인간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이렇게 들춰 보여주면서 삶의 지혜를 뒤통수 치듯이 알려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그런 공중근해하고 조금 비슷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쿠다 히데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공중근해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이분의 작품 중에 남쪽으로 튀어라는 작품하고 소문난 여자라는 작품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남쪽으로 튀어는 우리나라에서 영화화된 적도 있죠. 김윤석 배우가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동양의 고전 중에 고전이죠. 증자가 쓴 대학이라는 책과 공자의 손자죠. 자사가 쓴 중용이라는 책을 같이 엮어놓은 책이에요. 수양과 덕치의 고전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왜 유교의 사서삼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선비가 꼭 읽어야 될 책으로 그 사서삼경 중에 속하는 책들이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한 책인데 제가 동양 사상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 책을 읽어야 될 좀 일이 있어서 주문한 책인데
읽어보고 이 책도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작가님께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한 책이기도 하고 저 또한 이달의 책으로 선정해서 소개해드린 적도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이 타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달의 책에서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그런 에세이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미술 평론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통찰력 있고 분석력 있는 미술에 대한 에세이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세이이자 평론집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미술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술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미술 입문서이자 에세이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읽고 하는 책 중에 이거는 제가 직거래로 주문한 책인데 남해의 봄날이라는 남쪽에서 책방이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서점이 있어요. 남해의 봄날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이제 진짜 제주로 갑서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다운 작가님이란 분이 제주를 돌면서 제주의 마을들, 제주에 있는 책방들을 돌면서 느낀 감흥을 이렇게 서술해 놓은 책이고 이 책을 남해의 봄날이라는 서점에서 발간을 했는데 남해의 봄날에서 얼마 전에 제주를 이렇게 돌면서 직접 책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받아본 책입니다. 제주의 마을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마을 내에 있는 공간이나 책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대리도 있고 수산리도 있고 가파도도 있고 김영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지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사진들, 추천할 만한 곳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실려 있네요. 그리고 손수건도 같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제주 지도가 있고 책방들 이렇게 새겨져 있는 손수건을 같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언박싱을 해보았는데요. 제주살롱에서는 여러가지 분야의 책들을 엄선해서 입고해 놓고 있습니다. 제주살롱은 송당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서점인데요. 놀러 오실 일이 있으면 한번 들려보시는 건 어떨까 또 추천드려 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